로테이트 커프 스몰 투 미디엄 사이즈 티어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손상 기전은 이제 과사용에 의해서 발생하기도 하고 외상으로도 발생하고 익스텐션과 익스터널 로테이션 마지막 30도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비외상성 손상도 있고 2차적으로 이제 스포츠 활동에서 강한 힘이 순간적으로 가해지면서 발생됩니다. 스몰이랑 미디엄을 나누는 기준은 스몰은 1cm 미만, 미디엄은 1cm에서 3cm 정도의 크기를 나타냅니다. 증상으로는 어깨 앞에, 옆에, 뒤쪽에 국한되는 통증과 팔을 머리 위로 들기 힘들고 등 뒤로 팔을 보내기 힘들고 야간통이 있고 또 아픈 어깨로 돌아 누웠을 때 통증이 있는 걸로 판단할 수 있는데 증상이 좀 오십견이나 어깨 통증의 전반적인 증상이 비슷해서 영상학적 진단을 통해서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술 기법은 영상을 통해서 보시겠습니다. 손상된 부분을 제거하고 여기에 핀을 삽입해서 타이로 직접적으로 묶고 손상된 범위까지 끌고 와서 로테이트 커프를 덮습니다. 스몰, 미디엄이랑 라지랑 전체적으로 차이가 없어서 이 영상을 준비했고요. 재활 단계는 7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1단계에서는 이제 수술하고 보호를 해야 되고 붓기 감소와 통증 최소화를 시켜야 되며 어깨 이제 PROM 정진정 증가를 시켜야 됩니다. 예방사항으로는 이때는 AROM과 AAROM을 금지시키고 체중이나 이제 팔에 무리가 가는 행동을 방지를 해야 되며 슬링은 자는 동안에도 착용을 하게 됩니다. 중재에서 통증 부종 관리랑 이제 얼음 찜질 압박 등이 있고 PROM 익스터널 로테이션 스캡션 면에서 20도, 플렉션은 이제 그림 보시는 것 같이 테이블 위에서 슬라이딩을 통해서 플렉션을 진행할 수 있고 AROM은 엘보 리스트 핸들을 이용해서 ROM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강화로는 견갑 주변에 리트렉션과 스카폴라 세팅이 있는데 이때 좀 어느 정도 좀 우리가 할 수 있는 중재로는 익스터널 로테이션과 플렉션의 증진을 위해서 이제 모빌리티를 가동술이 좀 필요합니다. 즉 이제 AC랑 SC 가동성을 이용해서 스카폴라의 움직임을 좀 더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플렉션 가동을 위해서 슬라이딩을 진행한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스카폴라의 모빌라이제이션을 진행하면서 먼저 움직이지 않는 스카폴라에 대해서 가동성을 활성화시킬 수 있고 또한 통증이랑 붓기가 있기 때문에 약간의 트랙션 기법을 통해서 붓기와 감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기준은 이제 PROM 플렉션 90도, 스카폴라 플랜에서 익스터널 로테이션 20도, IR은 아직 시작하지 않고요. 합병증이 없을 때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2단계에서는 이제 PROM 유지하고 슬슬 AAROM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때 AAROM 했을 때 보상 패턴이 최소화돼야 됩니다. 중재로 이제 ROM과 모빌리티 증가를 위해서 견갑면에서 ER 20도, 플렉션 90도 미만의 각도를 설정시키고 이때 우리가 또 할 수 있는 거는 AROM의 점진적 증가이므로 환자의 근제 교육을 통해서 가동성을 증진시킬 수 있고 MET 기법이나 BIL 기법을 통해서 환자가 직접 근육을 쓰고 기랑근을 쓸 수 있도록 GH보다는 ST 조인트에 좀 더 모빌리티를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스카폴라가 계속 안쪽으로 말리는 안테레 틸트나 이제 엘리베이션 같은 동작을 위해서 서브 아크로미온 공간이 좀 좁아질 수 있으므로 디프레션과 포스럴 틸트의 모빌라이제이션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통증이나 붓기가 어느 정도 감소가 됐다면 모빌라이제이션을 좀 진행할 수 있습니다. 2단계 강화에서 견갑골 주위 강화, 로우 피시어볼, 숄더 익스텐션을 진행할 수 있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기준은 플렉션 90도, ER 20도, AROMC 최소 보상 패턴을 가지고 있어야 되며 통증은 4 정도의 통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3단계부터는 슬링을 해제하고 치유 조직에 과도한 스트레스를 피해야 되며
PROM과 AROM의 점진적 증가, 이제 어깨의 AROM 운동이 시작하게 됩니다. 중재로는 이제 ER은 아까 20도였으면 견갑면에서 30도, 플렉션은 90도에서 이제 120도의 각도로 만들어내게 되고, 도구를 이용하거나 이제 밸런스 볼을 이용해서 각도를 좀 더 만들 수 있고, 이때 3단계부터는 IR의 회복이 되기 때문에 이제 IR 유도를 하기 위해서 도잘적으로 모빌라이제이션 진행할 수 있고, AROM 시 실호사의 어시스트를 통해서 ROM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강화 운동으로는 세라밴드를 이용해서 이스텐션, 로우, 로잉, 로버리, 세라투스 펀치를 진행할 수 있고, 엘보에서는 트라이셉스랑 바이셉스를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기준은 플렉션 120도, ER, IR 30도 정도 진행이 됐을 때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4단계에서는 이제 어깨의 동적 안정성 개선과 견갑 주위 근력이 향상돼야 되며 점진적으로 완전한 기능적 활동으로의 복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중재에서 이제 플렉션과 이스턴 로테이션 완전한 회복을 위해서 엔드레인지에 맞게끔 벤트랄 요소랑 카우달 요소를 더해서 모빌라이제이션 진행할 수 있고, 스카플라의 프로트랙션을 가동성 증진 및 강화를 진행할 수 있으며, ROM 증진을 위해서 스카플라 면에서 45도, 플렉션 155도, 4단계에서 에비덕션 추가돼서 에비덕션의 요소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견갑 주위를 강화시킬 수 있는데 세라투스 펀치라든지 이제 푸시업 플러스 프론 숄더 익스텐션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기준은 플렉션 155도, IR 45도, 에비덕션 90도의 각도를 가지고 있어야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5단계에서부터는 거의 운동이 이제 스트레칭 겸 강화 운동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때는 이제 AROM과 PROM의 거의 완전한 회복을 위해서 계속 안 나오는 동작이 있다면 모빌라이제이션 진행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통증이 없어야 되고 AROMC 보상 운동이 전혀 없어야 됩니다. 이 단계는 이제 로테이트 커프의 강화 시작이 들어가고, 이때는 이제 원장님의 허가가 있을 경우 어느 정도 움직임이 잘 나올 때쯤 로테이트 커프를 진행할 수 있고, 모터 컨트롤 운동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회전근개 강화 운동과 견갑 주위 강화 운동을 진행할 수 있고, 6단계부터는 PNF, D1, T2 패턴이 있는데 6단계에서부터 쓰는 게 아니라 2, 3단계부터 숄더에 전반적인 움직임을 통해서 스카폴라의 움직임을 먼저 만들어주고 D1, D2 패턴을 활성화시키면은 찝히는 느낌과 스카폴라 리듬에 좀 더 도움이 되므로 6단계에서 무조건 PNF 패턴을 쓰는 게 아니라 2, 3단계부터 점점 쓰면서 모빌라이제이션을 증가시켜도 괜찮습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기준은 통증이 없어야 되고, 건측팔과 비교를 했을 때 ER과 IR 강도가 최소 85% 이상이 돼야 됩니다. 또한 이제 불안정한 사인이나 임핀지가 좀 없어야 됩니다. 7단계에서는 통증 없는 ROM 유지, 강화 및 모터 컨트롤 운동 지속, 상지의 기능적 사용 향상, 격렬한 작업 스포츠 활동의 점진적 복귀를 위한 운동을 진행하게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운동에 좀 더 강한 저항을 주거나 각도를 올려서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저항 밴드를 사용해서 이제 PNF 패턴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단계에 추가 기준은 없고, 이제 전에 했던 운동들을 목표를 잡아서 그 재활 목표 기준을 잡아서 거기에 맞게끔 저항을 늘려 나가야 됩니다. 스포츠 복귀를 할 경우에는 개별화되었고 상지에 대한 요구 접촉 등의 요인을 기반으로 하고, 비접촉 스포츠와 참여 빈도 등에 대해 논의를 하며 스포츠 복귀 재활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전에 외과 의사와 협의한 후에 스포츠 복귀의 기준을 정해야 됩니다. 어깨 발표하면서 이때까지 계속 반복되는 운동이랑 동작들이 나와서 오늘은 운동으로 넘어가기 전에 도수 치료적 기법을 이용해서 어떻게 우리가 더 치료를 할 수 있는지도 초점을 둬서 오늘 발표를 진행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PNF D1, D2 한번 보여줄 수 있어요? D1, D2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D2는 이제 검을 뽑는다는 느낌으로 인터널 로테이션 시킨 상태에서 이스턴 로테이션으로 끌고 나가는 D2 패턴이 있고요. 그다음에 D1이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대로 내려가는 D1 패턴이 있고, 앞서 말씀드린 스카폴라의 이제 패턴에도 여기 숄더에만 적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스카폴라도 적용할 수 있는데, 사이드 라인에서 환자한테 올려놓은 상태에서
반대쪽 엉치뼈로 보내라는 식의 어깨뼈의 움직임을 같이 만들어서 스카폴라의 모빌라이제이션 증가도 같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처음엔 PROM으로 처음에 움직임을 만들어주고 환자가 어느 정도 패턴이 익숙해지면 AROM 어시스트를 해주고 환자 스스로 어깨뼈로 넘겨서 근육을 쓸 수 있게끔 견갑 주의 강화가 가능하고, 여기서 내가 더 저항을 준다면은 이제 주동근 쓰면서 저항을 줘도 괜찮고요. 아니면 오히려 반대 압을 주면서 기랑근을 쓰게끔 써서 그 움직임을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아까 그 AC 조인트랑 SC 조인트 좀 움직임 만든다고 했었잖아요. 한 가지씩만 좀 설명해 주세요. 일단은 SC 조인트 자체의 움직임이 되게 작기 때문에 결국 플렉션, 에비덕션, 이스턴 로테이션은 한 패턴으로 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클래비클을 살짝 환자의 각도에 따라서 환자 힘을 빼고 제가 플렉션 만든 상태에서 클래비클 앞쪽 스터넘 파트 쪽을 끌고 와서 벤트랄 쪽으로 좀 밀어주면 이 사람이 어깨 움직일 때 SC 조인트 움직임 좀 확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AC 조인트 같은 경우에는 클래비클 엔드 쪽, 즉 이제 아크로미온 후방 포슬 앵글 쪽을 잡아서 클래비클 엔드 쪽을 앞으로 밀어주면서 AC 조인트의 움직임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최근에 한국 선수들 중에 부상을 당한 선수가 있어요. 김하성이랑 그다음에 누구지? 이정우. 그 두 분이 어떻게 다쳤는지 혹시 아세요? 넘어지면서. 저는 최근에 또 오타니가 다쳤더라고요. 오타니 봤어요? 저기 딱 찝잖아. 땅에서 찝으면서 탈구도 될 수 있지만 저게 이제 회전근개가 잘못하면 어큐트하게 터져요. 스포츠약이라는 거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좀 생소하지만, 이게 한국에는 아직 스포츠약이 생소하지만, 스포츠약은 저는 선수들이 다쳤을 때 병원을 가서 쟤네들이 이제 연봉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쉬는 게 하루하루가 되게 큰 돈이란 말이죠.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회전근개 수술하고 나서 40개월 있다가 시즌 오프로 끝나니까 반시즌 오프로 끝나니까 이제 약간 돈을 세이브할 수 있다는 측면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희도 리턴 투 플레이 딱 저기 적혀 있잖아요. 리턴 투 플레이라는 게 스포츠의학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RTP라고 보통 하고, 이 RTP의 그 기전은 처음에 당연히 이제 간단 심텀이 있으니까 제한을 하겠죠. 다쳤을 때 직후에는. 그 다음에 저 에어로빅이 이제 유산소 운동이에요. 그래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유산소 운동을 하고, 그 다음에 스포츠의 그 해당 스포츠에 스페시픽한 그런 운동 말고 액티비티 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논 컨택, 그 다음에 풀 컨택, 그 다음에 게임에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이런 단계를 크게 이제 거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RTP에서 중요한 것은 결국은 이제 스포츠 선수들한테는 시간이겠죠. 중요한 또 재활이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능적인 회복과 동시에 이제 스포츠로 돌아왔을 때 축구가 됐든 야구가 됐든 배구가 됐든 그 안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기능을 다치기 전, 다치고 나서 거의 한 90% 100% 정도 발휘하길 바랄 거고, 마찬가지로 이제 빠르게 내가 어떻게든 회복을 해야겠다 이런 얘기죠. 그다음 스포츠학에서의 모델인데, 이게 이제 선수와 코치가 일단 센터가 되고요. 그래서 선수랑 코치랑 계속 긴밀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선수는 코치 이야기하는 대로 따라서 쭉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 그 사람들하고 상호 협력을 해야 되는 모델은 의사만 있는 게 아니겠죠. 그래서 전문의도 있지만 이제 심리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운동 트레이너 여러 명, 그다음에 심리사니까 또 이제 정신과 의사까지도 같이 물부해서 부상을 당했을 때 그 심리적인 멘탈적인 것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크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상호 교류를 통해서 선수가 회복이 되고, 그래서 이제 RTP가 가능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래서 이거는 방송에서 이렇게 간단하게 보고, 그 스포츠의학은 결국은 병원에서 할 수 있는 그 개념은 물리치료나 우리가 도수치료, 매뉴얼이나 그다음에 기계치료냐
수술이나 그 다음에 주사 약물 치료, 결국은 운동을 끌고 가서 그 사람을 단계적인 운동 가동 범위부터 해서 그 다음에 플리오메트리, 그 다음에 펑셔널 복합 운동까지 끌고 가서 트래곤을 시키는 게 우리가 병원에서 바라보는 스포츠 의학의 개념인 거죠. 그래서 이제 스포츠 의학의 발전은 이제 54년부터 이제 학회 설립이 됐었고, 지금까지 이제 미국에서는 스포츠 의학 분과가 있어요. 정형외과에서 가장 인기 있는 파트고, 한국엔 아직 그게 없습니다. 지금은 미국에서는 일본에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고국생활 갔던 것도 이제 재활, 일본에서 야구 재활 유명하죠. 여기 병원이에요. 그래서 병원에 아이스하키 그런 이제 그 선수들을 위해서 병원 안에 이런 재활센터 이런 게 있어요. 빈칸, 작은 빈칸이 있고, 그 다음에 잘 보면은 여기에 이제 병원 안에 그 재활센터에 보면 그룹 엑서사이즈가 있거든요. 저희가 예전에 작년에 했었던 단체 운동, 여기 보면 다 랩하고 이제 엄청나게 많은 운동 기구도 있어요. 병원 재활센터가 얼만큼, 이게 총 한 7, 8층 정도 됐던 걸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 또 보면 농구 코트가 작게 있어요. 그래서 각종 스포츠 선수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농구 선수도 올 수 있고, 뭐 아이스하키 선수도 올 수 있고, 다 각각 선수, 야구 선수도 올 수 있게끔, 그래서 재활을 어떻게 보면 제대로 할 수 있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포츠 의학에서 우리가 회복이라는 거에 대한 컨셉을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면은, 우리가 다쳤는 부위가 이렇게 디펙트가 이제 이만큼 있었을 때, 예전에는 뭐 한국에서는 뭐 다쳤네, 이거를 어떻게든 꼬매야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접근할 때. 근데 지금은 현재 이제 이 다쳤는 거 말고 다치지 않은 이 링 주위에 이 노멀 티슈들을 어떻게든 강화시켜서, 얘가 이제 다친 게 예를 들면 뭐 10%고 안 다친 게 이제 한 80, 90%라면은 이 안 다친 부위의 펑션을 뭐 120%까지 올려서 얘의 스트레스를 줄이는 게 본업 이론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스포츠 의학에서의 회복은 이 디펙트에 너무 집착하는 게 아니라 원래 다른 정상 부위의 회복을 통해서 디펙트를 서서히 이제 회복시킨다라는 개념이 본업이론입니다. 그다음에 스포츠 의학의 회복 단계를 크게 이제 단계를 좀 8단계로 나눠서 봤을 때, 그 첫 번째는 이제 염증과 통증이 있겠죠. 이거를 회복하는 게 아프니까 활동을 못하니까 이걸 회복하는 게 우선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MGH 프로토콜도 보면은 대부분 이제 ROM을 시작하죠. ROM을 시작하고, 그다음에 근력 운동도 그 등척성, 그다음에 등장성, 아이소메트릭, 그다음에 아이소토닉, 아이소카이네틱. 아이소카이네틱이 저희가 장비가 없긴 하지만 저거 롱픽을 써서 할 수도 있고, 이 아이소카이네틱을 잘 썼을 때 근력이 가장 이제 빠르게 증가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마지막 단계가 플리오메트릭, 플리오메트릭이 탄성 운동까지 끌고 가고, 그다음에 근지구력, 인듀런스 근지구력 회복하고, 그다음에 우리 PNF 스트레칭이나 부유 감각 기능을 회복하고, 그다음에 기능적 펑셔널한 운동의 회복을 하고, 그다음에 심폐지구, 당연히 카디오를 마지막에 끌어올리고, 실제로 스포츠 선수들이 실제 자기가 원하는 원래 했던 그 스포츠를 복귀한다. 이게 가장 이제 핵심 8단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실제로 이거 환자 중에 이제 선수들이 왔을 때 얘네들이 이제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진단을 해야 되고, 지금은 이 사람이 뭐 한 2, 3개월 됐고 다쳤고 부상 당했고 수술했고 안 했고, 지금은 언제 우리 목표를 세워줘야 돼요. 그럼 이 사람이 우리가 몇 달 뒤에 뭐 시합이 있다거나, 만약에 다쳤는 상황에서 덜 회복됐는데 뭐 중요한 시합을 미스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다른 이제 우리가 뭐 마사지나 아니면 뭐 도수 치료나 아니면은 테이핑이나 이런 것들을 각가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총동원해서 그 사람을 일단 중요한 시합을 끌고 갈 수 있게끔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풀로 회복시키는 것도 당연히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중간에 중요한 시합이 있을 때 피할 수 없는 시합이 있으면은 그것도 우리가 어떻게든 그 사람을 쇼텀하게라도 회복을 시켜주는 것까지 다 스포츠 의학의 개념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에서 흔한 어깨 질환은 과도한 스포츠 활동으로 인한 어깨 부상, 그 다음에 퇴행성 어깨 염증성 질환, 이 두 가지가 크게 나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퇴행성 어깨 염증성 질환은 실제로 50대, 60대 여성분이 제일 흔하게 있고, 그런 분들은 어깨를 많이 쓰지 않아요. 집안일만 하는데 끼케야 집안일밖에 안 하는데 어깨가 회전근개 다 파열돼 있고,
오십견이 와 있어요. 그래서 뭐 수술까지 하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어깨가 튼튼한데 너무 많이 써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겠죠. 이 밸런스가 중요하겠죠. 둘 다 비슷한 그룹인 거죠. 이 친구는 이제 어깨 그 근력하고, 그 다음에 뭐 가동범위나 이 모든 이제 탄성하고 어깨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커패시티, 능력치가 예를 들어서 뭐 일반인보다 좋겠죠. 120이고 150인데, 근데 너무 많이 쓰는 거죠. 150의 그 커패시티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로딩이 250이 걸리니까 문제가 되는 거고, 이제 보통 우리가 맞이하는 그 환자분들은 이제 커패시티가 확 떨어져 있는 거예요. 로딩이 높은 게 아니라 커패시티가 이 사람 능력치 자체가 뭐 한 80, 70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밸런스가 중요하겠죠. 적절한 운동과 그다음 로딩을 적절히 줄여놔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회전근개 힘줄이니까 뭐 잘 아시겠고, 극상근, 극하근, 그 다음에 견갑하근, 그 다음에 소원근, 이 총 4개의 근육이 결국은 회전근개 근육, 그 다음에 힘줄이고, 그 다음에 삼각근하고 델토이드랑 이제 로테이트 커프의 이제 관계, 이걸 아셔야겠죠. 그래서 이제 삼각근이 하는 역할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삼각근은 어깨 회전근개는 뭐 상호작용하고 안정화, 스테빌리제이션 하는 역할을 하고, 외회전, 내회전, 외전의 작용을 돕는 역할을 하는데, 그 중에 삼각근이 이제 외전을 같이 시키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회전, 외회전, 내회전을 같이 어느 각도 이상에서 삼각근이 오히려 더 많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삼각근이 약해지면 회전근개에 부하가 많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논문들이 이제 있겠죠. 그래서 파열시 외전 운동을 위에서 파열돼버리면은 어떻게 이제 삼각근의 보상적 기능이 더 증가하더라라는 것들을 확인을 했었고, 그 다음에 삼각근 기능이 떨어지면은 회전근개 부하가 더 증가하더라. 그래서 회전근개 파열을 우리가 또 예방하는 게 스포츠의학에서 또 예방이 중요하죠. 그래서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특히나 이제 삼각근, 대흉근, 그 다음에 앞에는 대흉근, 뒤에는 승모근이 큰 근육들을 강화를 시키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삼각근 근력이 저하됐을 경우에도 이렇게 이제 아까 그 이야기고요. 그 다음 외전 운동에서 보상 기능이 증가를 하고, 그 다음에 이게 모델이 있어요. 중국에서 했던 나온 논문인데, 삼각근의 이제 안테리어, 포스테리어, 그 다음 미들 이렇게 해서 점차 이렇게 아트로피, 근육이 작아졌을 때 이 스트레스, 빨간색이 그 회전근개 극상근에 걸리는 이 스트레스가 훨씬 더 점점 세지더라. 그 논문이 이제 올해 논문이 발표가 됐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삼각근과 다른 근육과의 당연히 이제 회전근개하고의 관계가 있겠죠. 그래서 주변 근력을 강화를 시켜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운동 치료를 하는 이유고요. 회전근개 파열의 종류는 두 가지가 크게 있어요. 부분 파열과 완전 파열이 있는데, 부분 파열은 이제 위치를 나눠요. 그래서 관절면 파스타라고 하죠. 젊은 사람들은 이제 운동을 많이 하다가 뒤쪽으로 이제 팡팡 찍히면서, 안쪽으로 팡팡 찍히면서 글레노이드랑 그 다음에 GT, 휴메랄 헤드에서 계속 이제 마찰이 생기면서 안쪽이 찢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파스타. 이것도 뭐 7mm면은 수술한다라는 인디케이션이 있고, 그 다음에 벌사, 위쪽이 터지는 경우는 이제 나이가 있으신 분들, 퇴행성 질환 때문에 오십견이 진행되고, 만성염증이 진행되면서 이게 벌사가 터지고, 그 다음에 50% 이상이 터지면은 이것도 수술을 진행해서 꼬맨다라고 되어 있어요. 부분 파열이고, 완전 파열을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죠. 왜 수술을 하느냐? 수술을 하는 이유는 이렇게 터지기 시작하면 진행을 해요. 그래서 진행을 하면은 왜 진행하냐면은 뒤에 근육이 붙어 있잖아요. 힘줄에. 그 근육이 계속 수축을 하기 때문에 이게 서서히 진행하면은 수술이 점차 커지고 어려워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터졌다 파열이 있으면은, 예전에는 라지까지 미디엄부터 수술하자 했는데 요즘 컨셉이 완전 바뀌었고, 지금은 스몰부터 다 이제 수술하자로 완전 넘어왔어요. 그래서 스몰 케어부터 수술하고, 이거는 이제 이학적 방송 잘 아실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엑스레이는 이렇고, 엑스레이 정상이죠. 보면은 톡 튀어나왔죠. GT예요, GT. 엑스레이 선생님들도 보시면은 이게 좋은데, 딱 보면은 이게 엑스레이 말고 MR만 보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MR 초파만 지금 보면은 GT가 지금 깎여 있어요. 라운드하고, 그 다음에 스클레로틱 체인지가 있어요. 이거는 무조건 커프 터진 거거든요. 그래서 엑스레이만 봐도 이게 다르구나, 이걸 볼 줄 알면은 엑셀런트 하는 선생님들이 저희가 이게 이제 없네, GT가 이렇게 툭 튀어나온 게 없네, 여기에 힘줄이, 회전근개 힘줄이 붙어 있기 때문에 깎였다는 말은 결국은 뼈가 깎일 정도면 힘줄도 당연히 터져 있겠죠. 그다음 두 번째는 이게 진행을 해서 AHI, 그 아크로미오 이제 휴메랄 인터벌이 결국은 줄어들면은 이게 올라가겠죠. 올라가면서 뼈를 계속 깎아내고
결국 이제 관절염을 유발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로테이션 커프 아스트로퍼스라고 하는 이제 회전근개 파열되면서 관절염으로 진행된다. 그러면은 인공관절 수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술이 완전 달라져요. 꼬매느냐 인공관절로 가느냐. 그렇기 때문에 수술을 해야 될 경우는 빨리 해줘야 됩니다. 초음파에서는 이제 이게 삼각근이 빵빵하는 거죠. 빵빵하고 이게 회전근개를 이렇게 봤을 때 회전 힘줄보다는 델토이드가 훨씬 더 두껍고 이렇게 빵빵하게 이제 볼륨이 있으면 이 사람은 뭐 100점, 120점 정도 되는 되게 완전 A 플러스 어깨가 되겠죠. 근데 이제 파열이 시작되면은 이제 지금은 이 회전근개를 봤을 때 이 정상은 이렇고 환자 거를 잘 보면은 델토이드도 많이 줄어드는 환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커프가 터져 있고 그다음에 파열이 돼버리면은 이렇게 이제 새까맣게 디펙트가 있겠죠. MR 봤을 때도 이렇게 이제 파열이 된 부위는 끊어지는 게 확인되고 그 다음에 근육도 같이 평가를 해요. 그래서 MR을 초음파 봤는데 MR 찍는 이유는 MR에서 한 번 더 체크를 하는 것도 있지만 이 근육 안에 속에까지는 초음파를 볼 수가 없어요. 근육의 그 50% 기준이 왜 중요하냐면은 파열 범위가 컸을 때 이게 구툴리어 클래시피케이션인데 구툴리어 클래시피케이션을 총 이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로 나누거든요. 3단계가 딱 50%의 근육과 그 다음 지방의 변성이 딱 있을 때가 딱 3단계예요. 그럼 3단계를 넘어간다. 50% 이상 지방이 이미 찼다라고 보면은 그때는 인공관절로 수술이 넘어가고 구툴리어 저 클래시피케이션을 기준으로 만약에 파열이 심하더라도 이 사람이 근육이 퇴행성으로 이제 위축이 됐거나 근육이 이미 다 빠져있는 상태에서 땡겨서 붙여봤자 의미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2단계, 1단계, 2단계까지는 50% 이하까지는 SCR이나 뭐 다른 수술을 해서 최대한 이 힘줄이 붙이는 방향으로 가고 그 다음에 그 50% 넘어간다라고 판단됐을 경우에는 그때는 인공관절 수술이 아예 달라져요. 그 다음에 수술을 언제 하느냐 궁금하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급성기 아까 팍 넘어지면서 내가 어깨를 쳤을 때 급성기 파일 때는 그냥 얼전트 하기는 해요. 그래서 이 수술을 2달 뒤에 하겠다 하면은 이거는 환자가 나중에 어깨를 잘 못 써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넘어져서 회전근개 파열이 급하게 왔을 경우에는 최소 2주 안에 해야 되고 그걸 놓치면은 뭐 그 의사를 컴플레인을 계속 하겠죠. 자기. 부분 파열의 범위 50% 이상이 파열되고 증상이 계속 지속되거나 퇴행성 완전 파열이 있을 때, 풀 시크니스 파열이 있을 때는 보조적 치료 실패를 했을 때 이제 증상 지속될 때는 수술을 하는데 이것도 예전에는 뭐 한 5개월, 6개월 봤는데 요즘은 2달, 석 달도 길다. 한 달 반만 보자, 7주만 보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수술 전 재활의 중요성. 그럼 이 사람이 수술 결정이 됐어요. 그러면 수술까지 아무것도 안 해야 되느냐? 아니면 수술하기 전에 내가 뭔가 준비를 해야 되느냐? 그거 우리가 프리헤빌리테이션이라고 하거든요. 수술 전에 하는 우리가 리헵만 있는 게 아니라 프리헤빌리테이션도 있어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제일 우리가 극상근 파열돼서 수술하는 거기 때문에 견갑 운동은 전혀 스트레스, 그 극상근에 스트레스를 많이 주지 않겠죠. 그래서 견갑골 스테빌리제이션 할 수 있는 운동들 앞에서 아까 담비쌤이 잘 이야기해준 페리스카플라 엑서사이즈들을 충분히 해주는 게 당연히 좋겠죠. 그 다음에 극상근 강화 운동도 우리가 할 수 있는 통증을 느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로테이션 운동들을 어느 정도 해주는 것이 나중에 기능적, 왜냐하면 아프니까 덜 썼을 거고 그러니까 가동 범위가 제한이 됐을 거고 가동 범위를 풀어주는 정도로 로딩을 많이 걸지 않는 정도로 극상근 강화 운동까지 하는 게 수술 후에도 결과가 좋다는 논문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논문들이 뒷받침하는 논문들이고 이제 페리스카플라 엑서사이즈들 이런 것들을 토대로 우리가 수술 전 상태를 준비를 하고요. 푸시업도 할 수 있는 로테이션 운동은 약하게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술적 치료인데 소파열, 중파열은 이런 식으로 리페어 터진 부위를 이 파이버와이라고 하는 그 실통에서 크로스 시켜서 붙여서 덮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디펙트가 보였죠, 그죠? 이게 터져서 원래 지금처럼 딱 덮여 있어야 되는 게 다 이렇게 노출되어 있었는 거를 다 완전 덮어놨죠. 그렇기 때문에 그 뒤에는 저 힘줄이 이제 기능을 하는 거고 요즘은 인레이 온레이라는 컨셉이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젠텐이라고 하는 이 이제 그 패치가 있는데 그걸 수술해서 붙이고 그게 덮어주는 재건술, 리컨스트럭션이라고 하는 SCR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상반절막 재건술도 할 수 있지만 그거 불완전하게 꼬매고 리페어를 하고 그 위에 이제 패치를 오멘테이션을 해서 그냥 붙여놓는 이런 테크닉도 많이 하고 요즘은 이제 그 SCR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피부에 있는 조직을 떼가지고 이 디펙트를 메꿔주는데 이만큼을 메꿔주는 게 너무 이게 어려워요. 수술 자체가 테크닉이. 그래서 요즘은 이걸 잘 쓰진 않습니다. 제가 일본 갔을 때 이제 봤던 그 테루미야타 선생님이 SCR 만드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제일 큰 장인이고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사람이에요. 근데 수술이 어렵습니다. 난이도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은 좀 많이 옮겨가고 있어요. 올해는 이제 수가일쌤한테 갔더니 수가일쌤 작년까지만 해도 SCR 한다 했는데 지금은 이거 안 한다 하더라고요. 이건 다 바뀌었다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영상인데 보면은 좀 빨리 2배 1에서 오거든요. 이게 보면은 이게 컵이에요. 컵 터진 거. 컵 터지고 안에 이제 이너레이어가 완전히 막 디제너레이션인데 원래 이렇지 않아요. 깔끔하게 돼 있어야 되는데 이분이 40대 후반인데도 불구하고 디제너레이션이 많이 됐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터진 부위를 다시 GT, 여기 GT예요. 여기 붙이는 게 이제 목표거든요. 그래서 여기 조직들을 다 정리를 하고 이제 긁어내는 거예요. 디코티케이션. 뼈가 맨들맨들하게 깎아내고 붙이려면 여기 배지를 준비해야겠죠. 그 다음에 여기다 앵커, 미디얼 앵커를 받고 그 다음에 끝에 맨들맨들한 붙이는 부위는 만들어놨고 앵커를 받고 그 다음에 실로 이제 한 땀씩 꼬매 리페어를 하고 라테랄 앵커로 이제 수첩 브릿지 테크닉으로 이제 라테랄 앵커 2개를 써서 이제 마지막 최종 꺼내고 끝났죠? 근데 끝나고 나서 여기서 이제 끝이 아니라 리젠 10이라는 것을 위에다가 덮어줍니다. 리젠 10에서 쭉 올려서 덮어서 펀치를 받고 끝내야 되거든요. 지금은 이게 올레이로 이제 할 수 있는 수술. 이거는 이 정도는 라지테어거든요. 라지테어, 광범위 메시드 테어까지 아니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터진 부위를 다 덮어주는 거죠. 그래서 리젠 10을 쓴다. 대파열, 광범위 파열, 예전에 SCR이라는 걸 했지만 이거는 어드밴스먼트라고 해서 이게 안쪽에 있는 근육 부위를 어느 정도 릴리즈를 해서 디테치 해줘요. 한 70% 정도를 떼주고 떼서 당겨서 다시 붙이는 이런 수술이 지금 현재 일본에서는 지금 가장 많이 하는 수술이 됐어요. 일본하고 미국이 조금은 컨셉은 달라요. 그래서 수술을 하고 이만큼이 됐다. 관절면도 같이 이제 관절염이 왔을 때는 이럴 때는 팔도 잘 못 들거든요. 슈도 파라시스라 해서 이제 팔을 아예 평생 이렇게 살 수가 없잖아요. 팔을 못 들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인공관절 수술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토탈셜더라는 이거.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이 파일을 우리가 리페어했는데 어떻게 이걸 재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두려움 있잖아요. 이 환자한테 이렇게 했다가 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생각하고 다시 보게 되면은 4에서 6개월 뒤에 스포츠를 완전히 진짜 헤비한 스포츠를 간다는 게 되게 빠른 거고 재활이. 그 다음에 13주에서 16주 석 달 뒤에부터 스트렝싱 운동을 저만큼 무리하게 할 수 있다는 것들. 그 다음에 2달 안에도 우리가 이런 로테이션 운동들 말고 다른 이제 어깨 주변의 근력 운동들을 같이 한다는 것들. 그 다음에 한 달 사이에도 이런 운동들을 시켜도 되는지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수술을 자기가 직접 안 했기 때문에 이 환자가 만약에 했다 다시 터지면 어떨까 이렇게 걱정이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이 에비던스 베이스로 이렇게 다 논문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이 프로토콜이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환자한테 안심을 시키고 이렇게 수술 직후부터 재활을 할 수 있어요 라고 했을 때 직후부터 재활을 좀 빠르게 진행을 했을 경우에 수술 후에도 합병증이 적어져요. 그렇게 PROM이 전진적으로 증가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일본에 갔을 때 그 다음 날부터 바로 재활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수가에서. 그만큼 재활이 한국은 2주는 있다가 좀 하는 편인데 여기는 좀 빠르게 하는 편이고 저희도 좀 재활을 빠르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냥 MGH에서 이렇게 말했네 하고 말 게 아니라 이거는 수많은 수십 년 된 그런 의사들의 그런 프로토콜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만들어진 재활이거든요. HSS, 그 다음에 MGH, 그 다음에 메이오 이렇게 이제 각각 큰 대형 병원에서 만들어진 그 재활 프로토콜이 우리가 환자들도 두려워하고 어떻게 보면 이게 내가 해도 되는지 이만큼 내가 운동해도 되는지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만
그 안에서 가이드라인을 우리가 제시할 수 있다는 면에서는 되게 의미가 있어요. 이런 것들 별게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겠지만 이거 하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환자들한테는 이게 되게 크단 말이죠. 이 가이드대로 하는데 당연히 이제 증상이 있고 환자가 많이 불편해하면 조금 천천히 가도 되고 이 안에서 이제 뭐 이게 완전히 기계처럼 이렇게 딱딱딱 맞춰서 이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이게 했는 수술을 실제로 했는 의사 선생님하고 같이 이야기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이분은 이제 어땠다 수술했을 때 많이 타이트했다 아니면 이분은 많이 루즈했다 이런 것들이 다 환자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유명한 큰 대형 병원들에서 10몇 년 된 이런 가이드라인들이 우리가 바이블처럼 우리가 환자들한테 이정표 역할을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다 병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그런 것들을 저희가 공통점 엑기스들을 뽑아가지고 저희 걸로 소화시키려고 하는 게 저희 일단은 목표니까 팬들도 이걸 보고 다시 한 번 더 보고 다친 환자라고 생각했을 때 내가 이렇게 벌써 할 수 있다고 한 달 됐는데 벌써 이제 이렇게 다른 운동들을 할 수 있다고 선수들 입장에서는 되게 크거든요. 네. 그래서 7에서 8주 벌써 내가 7에서 8주인데 이런 걸 할 수 있다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좋은 선생님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